행정사무감사가 한창인 경남도 의회에서 하동 갈사만 산단 조성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경남 e스포츠 경기장 활성화를 비롯한 서부 경남 현안들이 주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지난 2014년 국내 두 번째로 진주에서 운석이 발견되면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는데 10년 만에 운석 기증자가 나타났습니다. 운석 연구와 관광 자원화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사천 남해 하동의 균형 발전과 상생을 위해 출범한 행정협의회. 핵심 과제를 교통인프라 구축으로 잡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대규모 워크숍을 통해 공동 현안들을 추가 발굴한다는 계획입니다. 진주에서 장애인 구직박람회가 열려 40여 명이 현장에서 채용됐습니다. 부족한 정보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던 장애인들에게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는 장이 됐습니다. 최근 기본 구상안 초안이 나오면서 경남과 부산의 행정통합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두 광역지자체의 통합이 서부 경남에 미칠 영향과 예측되는 상황을 데스크 시선에서 짚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행정사무감사가 한창인 경남도 의회에선 의원들이 갈사만 산단 조성 사업에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경남 e스포츠 경기장 활성화도 도마에 오르는 등 서부 경남 현안들이 주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남경민 기자입니다. 12일 경남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선 하동 갈사만 산단 조성 사업이 주요하게 다뤄졌습니다. 갈사만 산단이 사업 시행자 파산으로 조성이 중단된 채 10년째 방치되고 있는 가운데 대체개발 사업자 확보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특히 지도감독의 책임이 있는 경남도 차원에서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달라는 주문도 이어졌습니다. 도에서 행정, 재정적 지원이 행동이 좀 둔했다. 이런 상황을 가지고 하동군에 피해를 많이 입혔습니다. 그 사실이죠. 이와 함께 갈사만 산단이 포함되어 있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에서 하동 사무소를 독립하고 영역을 넓혀 서부 경남을 아우르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사천의 우주항공이라든지 진주라든지 남해 하동 고성까지 포괄하는 그런 경제자유구역청이 돼가지고 뭐 투자도 유치를 하고 인센티브도 주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속도감이 너무 늘어져가지고 그 확대하는 부분들도 지금 시군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고 그에 대한 후속 절차로서 개발 계획 수립과 변경에 가는 것까지도 지금 실무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최소한 아무래도 1, 2년 정도는 걸리기 때문에 경상국립대 100주년 기념관 내 마련된 경남 e스포츠 경기장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국유재산법 위반 논란을 비롯해 우여곡절 끝에 경기장이 개소한 만큼 차질 없는 시설 운영과 함께 보다 많은 도민이 경기장을 찾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달란 겁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그 시설을 한 경기장이기 때문에 적어도 10년 이상은 충분히 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즐길 거 있지만 그와 같이 관계된 기업들도 집중력 육성해 나가고 또 우리 도에서 많은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존에 우리는 제조업 중심에서 좀 약간 늦었지만은 충분히 또 우리 지역에 많은 젊은이들이 선호하고 또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산업을. 이 밖에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선 준공을 마친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후속 관리 지원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등이 당부됐습니다. SCS 남경훈입니다. 함양군이 12일 병곡면 사무소에서 항공파크 경량항공장 조성 관련 주민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군은 도심항공교통 인프라 선점을 위해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히며 병곡면 도천리 일원 2만 5천여 제곱미터 부지를 제1후보지로 고려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날 주민들은 안전 문제와 경비 행기 소음, 상수원 오염 등의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군은 대상지와 마을이 충분히 이격돼 있어 소음 문제는 거의 없을 것이며 경비 행기가 항로를 따라 운행돼 안전 문제나 상수원 오염과는 무관하다고 전했습니다. 대도시 특례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인구 30만 명 및 면적 1000제곱킬로미터를 충족해야 하는 대도시 특례 기준을 인구 30만 명 및 면적 500제곱킬로미터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새로 적용받는 지자체는 진주를 비롯해 원주, 아산, 구미 등 4곳입니다. 대도시 특례를 적용받게 되면 행정과 재정적 권한이 대폭 강화됩니다. 지난 2014년이었죠. 진주에서 국내에서는 두 번째로 운석이 발견되면서 전국이 떠들썩했는데요. 당시 운석 연구와 관광 자원 하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소유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며 무산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진주 운석 기증자가 나타나며 불씨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퉁불퉁한 모양의 무언가에 그을린 듯 까맣게 탄 표면. 길가에서 흔히 보는 암석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지난 2014년 진주에서 발견된 운석 중 하나입니다. 대곡면에서 파프리카 농사를 하던 김효섭 씨가 발견했습니다. 유래원실에 구멍이 나 있는 걸 보고 뭐지 하면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이웃에도 나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운석일 확률이 많겠구나. 해당 운석은 당시 알려지지 않았던 진주 운석 5호. 최근 전문기관의 분석을 통해 문화재청으로부터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운석입니다. 우주 형성의 초기 과정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큰데요. 특히 진주 운석의 경우 71년 전 일제강점기 때 발견된 두원 운석 이후 국내에서는 두 번째로 발견된 운석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도 큽니다. 이 가운데 진주 운석 5호 소유자인 김명수 씨가 12일 진주 운석을 기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2년 전 운석을 기탁한 데 이어 아예 진주시에 소유권을 넘기기로 한 겁니다. 과거 거래 금액을 두고 소유자와 정부 사이 입장차가 커 운석 매입이 결렬된 뒤 현재 진주 운석의 보존 여부조차 묘연했던 상황. 이번 기증으로 미진했던 관련 연구와 관광 자원화에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증받은 거는 이제 운석을 이제 분석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요거 자체가 이제 운석을 아이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럼으로써 이제 이런 우주에 대한 신비로움이라든가 진주시는 앞으로 기획 전시 등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운석의 가치와 의미를 더 홍보할 계획. 추후 운석 발견자에 대한 기증 독려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경남 나무코 포럼이 12일 남가랑 박물관에서 일제시대와 진주 문화를 공통 주제로 학술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학술 대회에서 전경수 서울대 명예교수는 일제강점기 등 국권 찬탈기를 표현하는 기존 용어를 중립적 용어인 일정기로 대체 사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10명의 학자들이 나선 발표에선 일제시대의 교육과 역사, 생활 등에 대한 조명이 이뤄졌습니다. 27명의 나무코 포럼 회원들의 작품과 소장품이 선보이는 전시회는 17일까지 박물관 3전시장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취업난 속의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경우는 더욱 그런데요. 하지만 정보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진주에서 구직자 중심의 일자리 박람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보도에 김상엽 기자입니다. 진주시청 1층 로비에 길게 생겨난 대기줄. 조명이 설치된 부스 안에서는 사진 촬영이 한창입니다. 자, 고개 살짝 들어주시고, 자, 스마일. 네, 좋습니다. 도장을 받기도 하고 모의 면접을 보는 등 다양하게 마련된 부스들. 경남도와 진주시, 경남장애인 직업재활시설협회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등이 함께 개최한 장애인 구직 박람회 모습입니다. 장애인들 입장에서는 기업에 대한 정보가 평소에 부족하고요. 또 업체 입장에서는 좋은 사람, 또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구직 박람회를 통해서 이날 박람회에서는 총 19개 업체가 참여해 장애인 구직자를 맞았습니다. 생산업과 고객 응대, 포장과 업무 보조 등 다양한 직종에서 40명이 현장에서 채용되기도 했습니다. 아직 학교에 재학 중인 한 장애인은 졸업과 동시에 일자리를 갖게 됐습니다. 앉아있을 때 하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일을 갖는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좀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이렇게 면접과 취업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매우 기쁘기도 하고. 이날 체험관에는 일반 기업 외에도 진주 혁신도시 공공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부스를 운영하며 장애인 청년 인턴을 모집했습니다. 저희는 장애인 좀 인턴을 많이 채용하려고 몇 년간 노력을 해왔어요. 그 자리도 많이 늘렸고 저희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이 공공기관이기도 하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같은 것 300여 명의 장애인이 참여한 진주시 장애인 구직 박람회.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장애인들을 위해 기업의 고용 문화와 인식 개선이 더욱 강조되는 시점입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사천 남해 하동이 지역 균형 발전과 상생을 위해 행정협의회를 만들기로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는 가운데 교통 인프라 구축이 공동 과제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천 남해 하동이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하자는 의미에서 행정협의체를 출범하기로 한 가운데 천만남에서부터 공동 과제가 자연스럽게 언급됐습니다. 남해하고 여수 해제 특례 되면은 창성 3점 대교 갖고 지금 안 되거든요. 그 도로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그 지금 이제 도로를 다시 한번 해놔야 된다. 그 분야도 같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된다. 새 지자체는 광역 생활권 구축을 위해 교통 인프라 건설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천과 남해 그리고 하동과 사천 간 불편한 교통 환경이 개선돼야 지자체 간 시너지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행정 관점보다 주민 관점에서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입장도 나왔습니다. 행정이야 줄도 꺼져 있고 경계도 있지만 주민들은 선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서로 생활권과 경제적 교류 또 관광이나 기타 필요적 생활에서 필요적 요청에 의해서 자유롭게 넘나드는 것인데 하동구는 사천시의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통해 인접한 대송산단이 배후산업단지로서 역할이 가능하다는 구상입니다. 이와 함께 관광산업도 함께 육성해야 할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3개 시군이 닮은 듯 하면서도 또 각 시군의 장점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아름다움을 품고 있어서 연접한 관광지를 함께 둘러보는 여행 특성상 새 지자체가 인프라 구축과 마케팅을 함께 나서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는 해양 레저 분야의 후발주자로서 속도감 있는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관광을 딱 놓고 보면은 한 개의 지자체에서 뒤늦게 막 뭔가를 조금씩 한다 하기에는 예산상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세 개의 지자체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새 지자체는 다음 달 부서별 공무원이 참가하는 대규모 워크숍을 통해 공동 현안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남해군이 체납액 최소화와 재원 확충을 위한 체납 징수 대책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보고회에선 2월 체납액의 징수 계획과 체납액 최소화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군은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납을 유도하고 고의로 납부를 지연하거나 회피하는 상습 체납자는 부동산과 차량 압류 처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함양군과 한국조폐공사가 산악 완등 인증 사업 오르고 함양 활성화와 완등 인증 기념 메달 제작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함양군과 한국조폐공사는 산악 완등 인증 사업 오르고 함양의 홍보와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고 완등 인증 기념 메달의 기획과 제작에 함께하게 됩니다. 한편 기념 메달은 완등 인증자에게 선착순으로 제공되지만 선착순 수령이 어려운 경우 동일한 기념 메달을 희망자에 한해 제작 판매할 계획입니다. 올해 우리 지역을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라면 바로 행정통합일 것입니다. 진주와 사천의 행정통합부터 경남과 부산의 행정통합까지 여러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는 건데 과연 어떤 과제가 있고 서부 경남 영향과 상황은 또 어떤지 데스크 시선을 통해 짚어보겠습니다.
투데이 서경 담당 팀장이죠. 차지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최근 경남도와 부산시의 행정통합 이슈가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추진 이유와 기본 구상안 초안이 나왔다는데 대략 어떤 내용들이 제시됐나요? 네, 경남도와 부산시의 행정통합 논의 배경엔 결국 이대로는 안 된다는 공통된 위기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경남과 부산의 통합을 통한 이른바 통합지방정부가 만들어져 서울과 수도권 중심주의를 타파하자는 건데요. 지난 8일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도 출범하면서 완전한 자치권을 행사하는 분권형 광역통합지방정부, 상향식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통합지방정부의 권한으로 자치행정, 입법권과 자치재정 조세권, 경제산업 육성권, 국토이용관리권, 교육치안복지권 등 5개 분야의 20대 주요 특례를 제안했습니다. 또 통합지방정부 모델론 완전 새로운 지방정부인 2개 층제와 현 시스템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통합하는 3개 층제 2가지 안이 제시됐습니다. 네, 내년부터 행정통합에 대한 양지형 여론조사 등이 진행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행정통합을 모른다, 행정통합에 반대한다는 여론이 더 우세했는데요. 과제가 많아 보입니다. 네, 경남과 부산이 행정통합, 통합지방정부의 첫걸음은 옮겼지만 2026년 지방선거 이전에 행정통합에 최종 합의를 하고 통합지방자치단체장까지 선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중앙정부가 현재 가지고 있는 각종 권한을 자치권이 완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통합지방정부에 완전히 이양하는 것도 앞으로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고요. 여기에다 행정통합특별법도 제정해야 하고 각 의회 의견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경남과 부산의 공동통합추진위원회 구성도 해야죠. 특히 내년에 경남과 부산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나와야만 행정통합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행정통합이 성공하기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경남과 부산의 행정통합이 서부 경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나요? 네,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전 경남과 부산, 울산 행정통합 여론이 형성될 때 가장 소외론을 제기하며 통합에 반대했던 곳이 바로 서부 경남이었습니다. 서부 경남의 인적 물적 자원이 부산 등으로 쏠리는 일명 빨대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점입니다. 지리적으로 부산과 멀다 보니 동부 경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과 연계 발전에서 밀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경남과 부산의 통합에서 무엇보다 서부 경남에 대한 보다 세밀한 정책 설계가 필수라고 보여지는데요. 특히 통합계획과 과정, 이후 정책 추진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부 경남을 얼마나 더 배려하고 우주항공산업과 항로와 바이오 등 서부 경남 신성장 사업들에 더 집중적으로 투자, 지원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경남과 부산의 행정통합 성공의 키를 서부 경남 지역민들이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서부 경남에서는 진주와 사천, 사천과 진주 행정통합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이 또한 어떻게 추진될 것 같나요? 네, 진주시가 먼저 행정통합을 제안하면서 진주를 중심으로 통합추진위원회까지 꾸려져 두 지역의 행정통합 분위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토론회 개최 등 공론화 작업을 통한 여론조성 활동에 분주한데요. 반면 사천에선 얼마 전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진주시의 일방적 통합추진 여론 형성이라며 여러 의구심까지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과 민간에서 지역 감정까지 자극해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경남과 부산 통합도 마찬가지로 통합할 지역, 특히 각 지역민들이 통합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생활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목표와 목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무조건 인구가 줄어들이 통합해야 한다는 논리를 앞세워 서로 다른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지역 운명 공동체로서 무엇을 얻기 위해 무엇을 양보하고 또 어떤 노력을 함께 해야 하는지 보다 공감에 포커스를 맞추며 실질적인 공조체제부터 만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차 기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진주경찰서가 최근 진주의 한 중학교 교사가 수업 중 학생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것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과 교육당국 등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당시 학생들의 자리 정돈 등 생활 지도 중 욕설과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는 해당 교사에게 학교장 경고 처분을 내리고 피해 학생의 학부모들에게 전화해 사과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교사에 대한 정확한 혐의가 파악되면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할 계획입니다. 서천호 국회의원이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 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 3건을 각각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어선 수리 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어업용 면세유 공급 관련 조세특례 5년 연장과 농산물 운송 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 의원은 농어업인의 세부담을 덜고 농어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동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들이 12일 하동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동 화력발전소 조기 폐쇄를 촉구했습니다. 경남 기후위기 비상행동과 하동참여자치연대 등은 하동의 석탄발전소가 기후위기 대응에 걸림돌이 된다며 정부의 계획보다 조기에 발전소를 폐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대송산업단지를 아리100 산업단지로 지정하는 등 재생에너지 의무화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하동군에 발전소 조기 폐쇄와 재생에너지 확대가 담긴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습니다. LH가 반지하 공실에 무인 보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에 나섭니다. 이번 사업은 반지하 거주 입주민의 지상층 이주를 지원하는 주거 상향 사업으로 생긴 공실을 대상으로 추진됩니다. 해당 반지하엔 사물 인터넷 기술을 접목한 무인 짐 보관시설이 설치되며 사업 수익 일부는 임대주택 입주민들에게 환원될 예정입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문체부 주관 2024년 여가 친화 인증 기관으로 뽑혔습니다. 여가 친화 인증은 근로자가 일과 여가를 조화롭게 병행토록 모범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을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시험원은 10분 단위 자율형 시차 출퇴근제 도입과 가족과 함께하는 날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는 농업에 도움이 되는 영농 전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겠는데요. 한편 과수농가에서는 월동 준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나무 원줄기에 백색 수성 페인트를 칠하거나 지피나 신문지, 반사 필름 등 보온 자재로 피복해 추위로 입는 피해가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서부 경남 전 지역 구름 많은 하늘 보이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하동 9도, 산청 6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19도에서 20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대체로 구름 많고 맑겠는데요. 서울은 오전까지는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8도, 세종 6도로 출발하겠고 제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21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도 푸른 하늘 드러나겠는데요.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겠고 바람은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5물, 만조 시각은 저녁 7시 7분, 간조 시각은 낮 12시 45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수요일 오전 9시 기준 구름 조금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0시 55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공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천포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삼천포에서 제주도로 가는 배는 밤 11시 4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금요일 새벽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비가 그친 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아침 최저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